엑시콘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제 2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재무제표하고 리포트를 동시에 한번 녹여보겠는데요. 예. 우선은 지금 나가고 있는 화면이 바로 매출액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연간으로 보는데 여기서 약간 눈에 띄는 게 2019년 두 번째 파란색 막대 그래프가 다른 거에 비해서 너무 낮죠. 쑥 들어갔어요. 네, 이때가 이제 무역 분쟁 시기, 네. 라는 뭐 미중 갈등이라는 그때 단어가 한참 어려웠을 때. 그리고 그때 또 우리나라가 정권상 일본하고 안 친해서 맞습니다. 싹을 다 국산화 시켜버리겠다 이런 시기였었어요. 그때 특히 뭐 소재, 부품, 소부장 얘기가 이때 많이 나왔던 거잖아요. 그때 자리를 잡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삼성전자가 그때 메모리 쪽에 대한 투자 비중을 많이 축소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투자를 안 하니까 장비를 못 넣잖아요. 삼성전자와 엑시콘 앞서서 계속 같이 얘기를 했는데 삼성전자가 줄이니까 엑시콘은 뭐 안 될 수밖에 없었겠네요. 그러니까 그게 안 좋은 점이기도 하죠. 삼성전자에서 일거리를 다 주더라도 이게 만약에 안 줘버리면 바로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네. 약점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다행히 이제 이때를 잘 지나서 하반기부터는 이제 3D 낸드 이쪽으로 삼성전자가 투자를 좀 재개한다라는 내용으로 숨통이 트이게 됩니다. 그리고 2020년에서 보게 되면 하반기 이후에 또 신규 투자를 한다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약간 기대감을 중장기적으로 가져가 봐도 되겠구나라는 그런 얘기가 나왔던 시기가 되겠고요. 두 번째가 이제 이 삼성전자하고 이 시모스 이미지 센서 이제 공동 개발을 그때 2019년에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20년에 완료될 그런 상황이었었고, 이때 왜 이거를 개발을 하냐면 앞서서도 얘기가 나왔지만 일본의 또 테러다인 말고 어드반테스트 그 테스트 네. 장비의 그 글로벌 네, 최고로 꼽히는. 그러니까 걔네들을 이기려면 걔네들 장비를 안 쓰고 이제 우리가 해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독립을 하기 위해서 삼성전자와의 그런 큰 힘을, 돈의 힘을 통해서 공동 개발을 하게 된 것이겠죠. 예. 그리고 이때는 또 관계사 중에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샘 CNS가 있었어요. 상장 기업이긴 한데 이때 전망이 좀 긍정적으로 보면서 관계사의 돈도 좀 들어오겠구나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낸드 플래시 정도만 만들고 있다가 D램에다가 방금 말했던 이미지 센서까지 더 사업 영역이 확대된다는 기대감 속에서 2019년은 바닥을 찍는 해,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올라가는 그런 모습인데요. 바로 옆에 보시면 바로 전에 떨어지기 직전 2018년보다도 더 크게 튀어 오르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때 이제 DDR5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이제 테스트 장비를 새롭게 개발해서 넣어야 된다. 아무래도 삼성전자의 공급을 시작을 하게 되면서 본격적인 DDR5향 매출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리고 2021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때는 이제 뭐 실적 얘기들이 주로 리포트에 많이 나와줬었는데, 옆에 2020년과 비교를 해보면 약간 막대 그래프가 살짝 꺾인 것 같지만 그렇죠. 영업이익률을 조금 제외해버리면 많이 꺾여요. 그래가지고 그때 일시적으로 연구개발비가 좀 많이 반영이 되게 되면서 하락을 한 거죠. 그러니까 나쁜 의미로 하락한 거는 아니죠. 네. 나쁜 의미는 아니고, 그때는 앞서서 말씀드렸던 샘 CNS가 이제 상장한다, IPO 그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뭐 구주 매출에 대한 이득도 있고, 그리고 연결 지분 평가 이익도 동시에 있단 말이에요. 이 회사와 관계사니까.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돈이 IPO 덕분에 돈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매출이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근데 연구개발비로 마이너스, IPO 효과로 플러스, 상쇄하면서 연구개발과 돈이 더 들어가게 된 거죠. 이거 뭐 약간 좋다 말았네요. 그러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 회사 입장에서는 더 많이 깎일 뻔했는데 선방할 수 있었던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예. 그리고 2022년부터는 이제 다시 한번 고개를 들어 올리는 그런 모습인데, 이때는 이제 D램 메모리 테스트 장비, 그리고 SSD, 버닌 테스트 이 세 가지가 메인이잖아요. 앞서 저희가 말씀드렸던 대표 제품군들 바로 그대로 정리가 되는 거죠. 이제 여기에서 돈 더 벌 거다라는 실질적인 좋은 내용, 그리고 비메모리, 이건 앞으로 신성장 동력이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그것과 관련된 테스트 장비를 좀 기대해보자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2년에 보게 되면 매출액을 보셔야 돼요. 네. 가장 많죠. 확연하게 22년에 좀 증가하는 게 눈에 띄죠. 그때 그 작년에는 한 600억대인데 네. 이때 그냥 확 900억으로 바뀌어버려요. 이제 거의 1000억 되는 겁니다. 네. 근데 진짜로 그 앞서서 얘기했던 그 메모리 테스트 장비하고 SSD 테스트 장비,
이게 4대6 정도의 관계였죠. 예. 여기에서 매출 신기록이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서 영업이익도 매출액이 커지면서 같이 올라가는 아주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때는 샘 CNS IPO가 끝났기 때문에 네. 단기간으로 들어왔던 그 돈의 효과 없이 순수하게 본업으로만 돈을 벌어내면서 뭔가 엑시콘의 체력이 좋아졌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해이기도 했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바로 이제 작년이네요. 작년으로 보게 되면 저희가 이제 분기로 좀 더 자세하게 쪼개서 봤는데 우선은 업황 자체가 개선은 되지만 개선된 건 아니잖아요. 작년에 사실 반도체 기대감은 무성했지만 실제로 고생한 종목들도 많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을 버텨야 되는 그런 시간이 있는 상황인 거죠. 지금도 그렇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선방을 하고 있다. 근데 그만큼 이런 기술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좀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거고요. 앞서서 이제 삼성전자가 감산을 이때 왜 그랬냐면 메모리 반도체 테스트, SSD 이 주력이 매출이 잘 나왔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삼성전자랑 연결성이 높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 삼성전자가 엑시코나한테도 반도체 장비를 계약을 하지만 일본의 그 업계 1위 어드밴테스트하고도 그 중요한 고객사예요. 하겠죠. 많이 사는 건데 삼성전자가 이때 약간 같이 공동 개발한 것도 있고 물량도 받쳐지니까 국산 장비를 좀 선호하게 되면서 국산화 움직임의 수혜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오히려 같이 했으니까 당연히 조금 더 사주는 그런 상황이 된 거라고 리포트에서는 추측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선방을 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눈여겨볼 만한 게 이제 보라색 선이 영업이익률이에요. 갑자기 뚝 떨어지죠? 이게 2023년 9월이니까 3분기. 그러니까 2분기에서 3분기로 넘어올 때 갑자기 확 꺾여요. 왜 그런가 봤더니 SSD 매출 물량 아까 6대 4인데 얘가 6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얘가 매출에서 상당히 차지하는 비중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돈 못 벌어버리면 이 회사는 이렇게 꺾인다는 건데 상반기에 이제 집중해서 매출이 나왔대요. 근데 이제 하반기에는 그게 이어지지 못했다라는 거. 3분기에는 안 나와서 이 매출 안 잡혔고. 그리고 또 돈 안 벌리니까 기본적으로 돈 벌 때는 뭐 사람들 월급도 주고 다 하니까 상관없잖아요. 근데 이제 돈이 잘 안 벌리니까 고정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말했던 인건비 같은 거. 게다가 물가가 그냥 올라갔으니까요. 그렇죠. 인플레이션 영향까지 겹치게 되면서 이게 안 좋은 모습으로 좀 나와줬죠. 영업 적자가 나오게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대신 이제 4분기부터는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이제 해결이 돼서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될 거라는 전망까지 나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 기업 가치로 봤었을 때, 밸류에이션으로 봤을 때 PER로만 체크를 해보겠는데 앞서서 그 일본의 어드밴테스트하고 미국의 테러다인 여기가 1등이에요. 그런데 그게 28배입니다. PER이. 네. 근데 국내에서는 평균 이 엑시콘하고 같은 회사들의 평균이 14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엑시콘은 몇 배인데요 지금? 그러니까 엑시콘은 그때 리포트 기준으로는 20배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10.1배였어요. 2023년 실적 기준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도 저렴했었고 당연히 글로벌 기업 대비해서도 저렴하니까 그렇죠. 가지고 있는 기술력에 비해서 약간 저평가된 거죠. 근데 최근에 현재 그러니까 오늘 기준으로 보면은 리포트가 나온 게 이 주가 최근에 오르기 전이죠. 그쵸. 그러니까 사도 됐던 거예요. 저평가 매력으로 봤다면. 네네네. 근데 현재 방송일 기준으로 보면 21배까지 올라왔어요. 왜냐면 이게 한 달 만에 주가가 2배를 올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게 실적이 그만큼 받쳐지지가 않는데 기대치가 많이 모였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는 싸다라고 말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뭐 2024년 때부터 그러니까 올해부터죠. 뭐 비메모리 쪽 테스터 납부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이거를 중장기 모멘텀으로 보더라고요. 그리고 앞서서 말했던 그 이미지 센서도 올해 3분기 내에 다 만들어서 올 하반기부터는 좀 매출이 나올 수 있다라는 내용. 그리고 삼성전자한테 만약 의지했었는데 약간 다변화될 가능성들도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메모리 반도체 업황 자체가 이제 좀 살아나는 그런 내용도 재평가를 받게 될 수 있는 또 하나의 이유가 되겠다. 근데 이제 재평가 받을 때 다른 경쟁사 대비해서 엑시콘이 더 빠르게 재평가를 잘 받을 수 있는 유리한 점을 보게 되니까 우선은 이제 2025년까지 DDR5 아까 2023년에서 5년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전환에 대한 그런 수혜를 계속 받을 거라고 하고 또 비메모리는 아직 뭐 포션은 굉장히
적습니다. 하지만 반도체 국산화에 대한 수혜를 계속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경쟁 업체들에 비해서는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뭐 나머지로 CXL 소식을 저는 CXL 소식 나중에 알았어요. CXL 때문에 이거 봤는데 CXL 얘기가 거의 없어. 맞아요. 사실 CXL이 요즘에 거의 테마처럼 움직였죠. 그러니까 얘 PER이 이렇게 올라간 건 CXL 때문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엑시콘을 CXL 이 관련 테마의 움직임 때문에 주목을 많이 하셨을 텐데 이미 주가가 2배를 올렸어요. 물론 더 많이 오른 종목들도 일부 있습니다만 여기서 무조건 더 오른다 이렇게 판단하기엔 쉽지 않은 것 같고 이 엑시콘을 볼 때 무조건 CXL 뭐 몇 배 갈 거야 이렇게 보기보다는 테스트 장비, 메모리와 앞으로 비메모리까지 테스트 장비 업체로서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그러니까 투자 계획으로 내가 만약 이 종목을 살 거다라고 예.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단타 치겠다. 그러면 CXL로 봐야죠. 근데 쉬울까요? 지금 쉽지 않을 겁니다. 이미 지금 2배 올랐으니까. 그러니까 어디가 고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만약 PER이 내려가고 실적이 나오면 네. CXL로 더 갈 수도 있겠다 이 생각 들고요. 중장기로 봤었을 때는 역시 본업 이 테스터 장비와 반도체 업황이 살아나는 게 둘이 맞아지면서 시너지를 낼 거야. 그리고 이 회사는 다른 경쟁사에 비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장점들이 있으니까 난 중장기로 보고 투자할 거야. 이렇게 두 가지로 전략을 잡으시고 엑시콘에 접근해 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자, 상장기업 연구소 새해 첫 번째 콘텐츠가 되겠는데요. CXL로 저희가 잡게 됐습니다. 네. 예, 반도체 아무래도 좋다는 얘기 이제 많이 들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겸사겸사 CXL 뭐 온디바이스 AI 많은데 엑시콘도 그 중에 또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멋지게 매매든 투자든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종목에 대해서 궁금하다, 공부를 해보고 싶다 네. 하실 만한 분들은 요 정도? 요청을 네. 댓글로 남겨주세요.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